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시의 썰전 라이브, 오늘은 특집 토론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토론은 정말 특별한데요. 약 20일 뒤에 여당 대표와 장애인단체 대표와의 사상 첫 공개 1대1 토론입니다. 그동안 두 사람은 장애인 이동권 요구 시위와 관련해서 한편에서는 비판이 많기도 했고요. 또 한편에서 응원이 많기도 했습니다. 두 분 다 같았고요. 분명한 것은 그만큼 관심이 커졌다는 건데요. 오늘 토론을 통해 두 사람의 주장이 무엇이 다르고 또 사실은 무엇이 같은지, 그리고 어떻게든 한 발이라도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으면 하는 게 이 토론의 바람입니다. 먼저 오늘 토론에 참석하는 두 대표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상 왼쪽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자리하셨고요. 그리고 화면상 오른쪽에 전국장애인단체 차별철폐연대의 박경석 상임공동대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두 분이 사실 오늘 처음 본 건 아니죠. 예. 저희가 그렇죠. 길에서도 만나고 사무실에서도 예, 만나고 그렇죠. 우리 대표님 되셨을 때 또 찾아뵙고 네. 또 설명도 드리고 그랬죠. 그렇죠. 페이스북에서도 많이 만나고. 페이스북은 뭐 매일 요즘 많이 봤어요. 예, 저도 그렇습니다. 예. 예, 이렇게 또 하지만 주제를 놓고 토론하는 것은 처음인데요. 우여곡절 끝에 토론이 성사됐습니다. 먼저 뭐랄까요? 마음가짐 또는 입장이랄까? 그런 거 잠깐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뭐 제가 좀 먼저 이렇게 떨리기도 하고 그래서 또 이 문제가 시민분들하고도 관계가 돼 있으니까 먼저 시민분들께 하고 싶은 이야기부터 좀 하고 뭐 하시면 하자 그렇게 해도 되겠죠. 예. 저와 전장현은 이 토론의 자리를 빌어서 시민분들께 먼저 진심으로 사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민 여러분, 장애인들이 출근길에 지하철을 타서 많은 불편들을 끼쳐서 죄송합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 부탁드립니다. 전장현은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라는 이름으로 출근길에 집단적으로 지하철을 타면서 연착투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출근길 시민분들께 많은 불편함을 끼치고 있습니다.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는 비장애인의 입장에서 보면 지하철 타시는 서민들의 삶은 고되지만 너무나 공기처럼 자연스러운 일 아닙니까? 전장현은 감히 공기처럼 자연스러운 서민분들의 일상의 바쁜 출근길을 침범했습니다. 전장현은 시민들의 볼모로 잡았다는 비난과 혐오적인 욕설도 감수하면서 장애인 이동권은 문명사회에서 생존권이자 기본적인 시민의 권리라고 21년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준석 당대표님은 전장현의 외침을 정파적이고 특정 부분만 편집해서 갈라치고 왜곡하고 경고하고 계시지만 저는 전장현의 투쟁이 정당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매번 재판에 넘겨져 장애인의 기본적인 시민권을 법에 명시된 권리를 국가가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촉발된 것이라고 판사님께 호소했습니다. 아무리 호소해도 판사님들은 현실법의 잣대로 애누리 없이 유죄 판결을 했습니다. 저는 정당한 것 같아 매번 유죄 판결이 난 것이 너무 억울해서 재판 선고 날 마지막 피고인 진술 때 판사님 바라보며 진술 대신 노래를 불렀습니다. 내 모습, 지옥 같은 세상에 갇혀버린 내 모습, 큰 모순, 자유, 평등 지키지도 않는 거짓 약속, 헝 닥쳐라고 그래. 언제나 우린 소외받아 왔고 방구석에 폐기물로 살아있고 그딴 식으로 쳐다보는 차별의 시선, 위선 속에 동정받는 병신인 줄 아나? 닥쳐라, 우린 병신이 아냐. 이렇게 감히 저는 유죄 판결을 받을 때 판사님 앞에 이 여러 가지 말보다 이 노래 하나로 존엄하신 판사님의 이 인식들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시민 여러분, 다가오는 4월 20일은 장애인 차별철폐의 날입니다. 전장현은 전두환 군부 독재가 42년 전에 만든 시혜와 동정의 장애인 날을 거부하며 20년을 싸워온 날입니다. 전장현은 그날까지 23년의 장애인 권리 예산 반영에 대하여 인수위에게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21년의 외침,
장애인들의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시민의 권리를 부여해 주십시오. 이제 믿을 수 있는 것은 시민의 힘밖에 없습니다. 시민 여러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함께 해 주십시오. 시민 여러분께 함께 해 주신다면 전장현은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장애인의 권리를 말하다가 죽을지언정 잊혀지지는 않겠습니다. 이제 곧 집권여당 당대표가 되실 이준석 당대표님, 집권여당으로서의 축하드립니다. 그렇지만은 이번에 갈라치기에 대한 문제는 꼭 사과를 요청드립니다. 예, 조금은 긴 모두 발언인데요. 사실 박 대표님이 방송 전에 모두 발언이 좀 길 수 있는데 양해해달라고 하셨고 이준석 대표님도 제가 그 말씀을 전했는데 미리 양해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준석 대표의 뭐 인사말이랄까 입장 들어볼까요? 저는 어쨌든 방금 박 대표님 언급하신 것처럼 앞으로 저희는 정책을 해야 되는 정당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장현뿐만 아니라 장애인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문제를 하더라도 저희는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장현도 저희와 함께 어떤 파트너십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는 전장현이 하는 주장이 당연히 현실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주장이겠지만은 항상 모든 상황에서 최우선적으로 그리고 100% 그리고 항상 옳은 의견으로만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여 주시면은 앞으로 아마 토론도 그렇고 정책 협의도 그렇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요.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먼저 시민들께 사과를 하셨지요. 네. 근데 저는 그 부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전장현에서도 그 수단이 꼭 옳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고 계신 것 같고 다만 절박함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건 저희도 100% 이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저도 오늘 이제 시민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은 저희가 이번에 비록 여당이 됐지만은 저희도 그때 지금까지 어쨌든 100석이 넘는 정당으로서 장애인 이동권 요구나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저희 나름의 아이디어들이 있어서 이야기했지만은 결국 정당을 거치지 않고 직접 시민들에게 호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온 것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당대표 되기 전의 일이든 아니면 이후의 일이든 간에 저희가 노력이 부족했다는 말씀 드리고 더 이상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고 같이 노력하자는 취지에서 오늘 토론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두 분이 사과부터 하면서 시작을 해서 근데 제가 왜 미리 준비한 둘 다 서로 사과 안 하고 시민들한테 사과했죠? 그렇죠. 이제 당 대표님께서 저희들한테 사과해야 될 일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당 대표님께서 저희가 사과하라고 그러니까 사과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라고 해서 오늘 이런 자리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격적으로 사실 사과 내용을 서로 과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인사말을 통해서 뭐 양해, 유감, 사과 말씀을 하셨고요. 하지만 좀 더 쟁점이 됐던 걸 시청자들이 좀 더 알아야 되니까요. 그 부분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토론은 크게 두 가지 주제로 준비를 했는데요. 앞서 말씀하셨던 이준석 대표가 처음 페이스북에 얘기한 것처럼 전장현의 시위 방식에 대한 문제 그리고 혹시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문제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전장현은 이준석 대표가 소수자 또 장애인의 혐오를 유발시키고 있다라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이런 논쟁, 쟁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그리고 두 번째 주제로는 그러면 해법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예산 확보는 어디까지 될 수 있는지 접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규칙은 없고요. 이 부분도 양해를 드렸습니다. 이건 뭐 자유롭게? 예, 나중에 중간에 시청자 의견을 유튜브로 댓글로 받아서 저희가 직접 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 쟁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동권 도당 시위로 인해 현재 열차 정차 중에 있습니다. 자기 권리 주장에 왜 사람이 피해 주장하지 못하? 그리고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거 생각 안 하세요? 그걸 막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피해를 보는 거예요. 선량한 시민 최대 다수의 불편을 야기해서 뜻을 관철하겠다는 방식은 문명 사회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방식입니다. 이동의 문제를 21년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불법과 합법의 논쟁입니까?
그 당시엔 이분들이 서울 시민을 볼모 잡는 일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오세훈 시장이 들어온 뒤에 서울시장을 볼모 잡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이준석 당대표는 비판을 하는데 편집해서 비판해요. 사실은 왜곡해요. 정파적으로요. 왜 오세훈 시장에게 하느냐라고. 예, 첫 번째 주제는 갈등의 쟁점들인데요. 먼저 이번 토론은 썰전 라이브 정규 편성 시간인 약 4시 반까지 진행이 되지만 이 시간이 끝나면 저희가 바로 1층에 있는 오픈 스튜디오에서 유튜브로 계속 토론을 이어갑니다. 약 1시간 정도 이어갈 예정이고요. 그 유튜브 토론에도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준석 대표에게 이 쟁점을 먼저 물으면 처음에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당시 3월 25일 날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입니다. 전장현의 지하철 타기 출근길 시위를 경찰력을 동원해서라도 막아야 된다. 이 생각은 지금도 같으신 건가요? 경찰은 이미 계속 있었어요, 거기에. 예. 경찰은 항상 출동해 있었고 서울교통공사 직원들 출동해 있었고요. 다만 그 상황에서 제가 했던 언급은 출입문 취급을 똑바로 하라라는 거였어요. 출입문 취급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탑승하는 과정에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출입문을 닫고 발차하고, 왜냐하면 4호선 구간인데 4호선 해당 구간에 2.5분마다 한 대씩 도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탑승을 완료하지 못한 분이 있으면 장애인이 그럼 다음 열차에 탑승하시면 된다. 그런 방식으로 운행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하셨죠. 그래가지고 출입문 사이에 휠체어를 세워놓고 이제 출입문이 닫히지 않게 하는 방식으로 열차를 이제 40분 가까이 정차시키고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탑승 시위 그 자체도 저는 반대 안 합니다. 저는 예를 들어 탑승 시위도 아니죠. 자기가 출근하겠다는데 뭐가 시위입니까? 그렇죠. 당연히 그건 타면 되는 거고. 그래서 만약에 그래서 비장애인도 그 구간에서는 4호선 구간에서 타다가 못 타면 다음 거 탑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도 다음 거 타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출입문 취급을 정확히 하라라는 거였는데 그렇죠. 그것마저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은 저는 그거야말로 국가기관시설이죠. 지하철을 그렇죠. 마비시키는 방식으로 다수의 불편을 야기해서 결국에는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비문명적이라 한 것이고 지금도 저는 그래서 대표님께 말씀드리잖아요. 그 꼭 출입문을 닫지 않게 하는 방식으로 했어야 되느냐. 그건 이제 약간 의문입니다. 예. 일단은 아까 우리 대표님께서 저희가 파트너 되자라고 했고 그리고 모든 것을 최우선하고 100%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방식에 대해서는 그렇게는 할 수 없다라고 저희한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일단 저희는 최우선적으로 요구한 게 없어요. 21년의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렇게 이거 다른 것보다 이게 먼저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많은 당이면 또 정책이면 많은 것들을 받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일부입니다. 저희는 다른 것보다 더 빨리 해라라는 이야기를 한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거는 기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21년을 기다려왔던 문제이고 지금까지의 속도에서 너무나 놓쳐버린, 삭제돼버린, 배제돼버린 권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해서 검토해달라. 요거 하나고요. 100% 이건 100%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렇죠. 제시를 하면 예산은 검토하고 그러면 예산의 상황에 따라서 50%면 50%, 60%면 60% 이런 이야기가 나오겠죠. 저는 그런 이야기라도 해달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이렇게 제안을 했다. 요거는 좀 오해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시민분들도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최우선이다. 그리고 또 100%다. 이러면 완전히 이건 뭐 우리만 위해서 이거 하느냐 이렇게 낙인 찍힐 수 있거든요. 그런 낙인은 좀 안 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러면 겁니다. 여기에 약간 더 하고 싶은 게 네네. 처음에 이 시위의 본질을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 이동권 시위로 이야기하고 그쵸. 공간을 이제 지하철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처음엔 지하철 이용상의 불편 때문에 전장현에서 이런 시위를 주도했다고 많은 분들이 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오해되고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대표님께서 그렇게 아니요, 대표님 죄송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예. 제가 오해를 시켰다기보다는 애초에 지금도 많은 분들은 전장현이 그 지하철을 안전하게 탈 권리를 요구하기 위해 가지고 이 시위를 지속했다를 보고 있는데 물론 저는 사안을 들여다보면은 그 안에 여러 가지 수건 사업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까지 장애계에서 요구했던 많은 사안들이 있죠. 탈시설도 있고 뭐 교육 예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저는 근데 예를 들어 이동권에 대한 문제라 그러면 지하철이라는 곳이 시위의 공간으로도 적절할 것 같고 뭐 방식은 좀 과격하다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런데 이동권에 대한 문제가 아닌 것으로 가게 되면은 지하철은
그냥 단순히 시민 다수가 있기 때문에 선택한 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반응은 건 뭐냐면 이동권에 대해서 과연 그럼 전장현이 요구하는 것들 또는 장애계에서 요구하는 것들 중에 정치권이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이 혹시 있나요? 안 하겠다 한 적이 없습니다. 안 하겠다 한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안 했죠. 아니죠. 아니 그거는 그렇죠. 이거는요. 아니 장애인이 이동하자. 그러면 그 안 하겠다고 하는 정치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메일 템들이 뭐냐 방금 전에 박 대표님도 인정하셨듯이 100% 요구하는 예산을 모두 투입하지 못한 적은 저희가 있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년간의 기다림 끝에도 100% 엘리베이터 설치는 안 됐다까지는 뭐 그건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 당장 오세훈 시장만 한다 하더라도 예. 취임한 이후에 2024년, 2025년 정도까지는 그래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다. 네, 정도면 이제 조정된 아닌데 예.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2025년까지 해보겠다라는 네네. 말을 듣고도 그러면은 지하철을 멈춰 세워야 될 정도로 그게 그러면 신뢰가 없는 약속이었던 건지 아니면은 뭐 오래 기다렸으니까 그랬다는 말을 이해하겠는데 좀 이게 비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땐 정치권에서 죄송합니다. 2025년까지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안 돼. 한 다음에 지하철 막는 거였는지 어떤 맥락이었는지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네. 대표님 네. 아까 조금 말을 예, 예. 끊어서 들어가려고 예, 예. 아니, 했는데 편하게 하십시오. 예. 저희가 일단은 우리가 출근길에 지하철 탑니다라는 요 출근길에 이렇게 들어간 거는 작년 12월 3일이 처음이에요.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때 저희가 어떤 요구를 하면서 들어간지 아십니까 혹시? 많은 시민들이 네. 지하철의 엘리베이터 문제로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는 그때 출근길에 지하철 탄 거는요.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장애인들의 권리 예산, 특히 이동권과 관련해서 제대로 중앙정부가 책임지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는 지하철을 탔습니다. 그게 팩트예요. 그건 보도자료로도 나갔습니다. 제가 그래서 대표님 8월 달에 만났을 때 같이 저희 홍남기 부총 욕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 저랑 생각이 비슷해요, 그 부분은. 아이, 생각은 비슷한데 이 해석하는 방식이 달라요. 제가 네. 그것도 제가 좀 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시민들께 좀 이 문제는 지하철에 엘리베이터를 설치 100%안 했느냐 때문에 시작한 건 아니다라는 건 좀 정정하겠습니다. 예. 제가 그거에 대해서 정정해 주실 거죠. 아니 그러면 그거 외에 어떤 지하철 이동권을 그러니까 요구하는지 말씀해 주셔야죠. 그걸 예. 이야기할게요. 예. 그렇게 아니 이 대표님께서 페이스북에요. 그렇게 지하철 문제만 이야기하시고 지하철이 처음에는 지하철이 처음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데가 언제인지 아시나요? 2002년도 때부터 시작했죠. 아니에요. 1999년도에 이규식이라는 지금 대표님께서 그 해화동 말씀하시는 거죠? 예, 여기에서 리프트 떨어져 알고 가지고 있어요. 예. 그게 해화역이 처음에서 시작됐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그다음에 해서 MB가 2002년도 들어서 설치 약속하고 이렇게 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까지. 예.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는 지하철의 엘리베이터 문제뿐만이 아니라 바로 서울시장님한테 요구한 거는요. 그 죽음에 대해서 사과해달라라는 것이 핵심이었어요. 이명박 시장 때도 이 약속했을 때 저희가 믿어야지 어떡합니까? 저희가 뭐 근거가 없고 정보가 없는데. 그리고 이 박원순 시장님 때도 믿었어요.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이 하시겠다니까 믿어야죠. 그렇지만은 리프트 타다가 떨어져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좀 사과하시고 공식적으로 사과를 합니다. 그리고 에스컬레이터 얼마 전에 떨어져 죽었잖아요. 사람이 그 양천 한교역 에스컬레이터 진입봉 막았어야 돼요. 서울교통공사 구간은 모두 다 막혀 있어요. 그거 수없이 당연히 떨어져 죽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민자라는 이유로 권고했대요. 사람이 죽고 난 뒤에 이런 위험을 이미 인식했는데 적어도 장애인들을 좀 사람의 존재, 시민의 존재로만 인정했다면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과했어야 됩니다. 오세훈 시장님께 드린 거는요. 그때도 이명박 시장님 때도 저희가 모든 지하철 역사에 엘리베이터 설치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발산역에서 떨어져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사과해달라 이렇게 외쳤어요. 자, 그럼 예, 사과 안 요거 했어요. 요건 제가 한 번만 잠깐만, 답변하고 갈게요. 박 대표님 그 양천향교역 최근에 있었던 사고에 대해서는 저는 그 돌아가신 분 참 안타깝다고 생각하고 외도합니다. 네. 그런데 9호선은 서울에서 2009년에 완공된 노선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동선이 잘 돼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탈 수 있죠. 그러니까 설치할 때부터 전부 다 엘리베이터 동선을 고려해가지고 만든 지하철이 9호선인데 맞습니다. 거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안타깝게 생각했던 거는 물론 거기 뭐 노약자분도 타시고 하기 때문에 장애인들의 엘리베이터 이용이 가끔 지연될 때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m 거리에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동 휠체어를 타고 에스컬레이터를 오르신 것에 대해 가지고 그럼 거기에 대해 가지고 봉을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이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거는 예, 예. 그거는 다소 과한 주장이다. 그래서 서울시장이 네, 사과해야 된다고 하는 거는 과하고 물론 안전에 대한 것을 강화하면 좋죠. 근데 예를 들어 뭐 미국에서 전자레인지 사보시면요. 전자레인지 안에 얼굴을 집어넣지 마세요라는 것도 안내가 되어 있어요. 근데 예, 예. 그런 것들을 다 지하철에 지금 하라는 이야기인지 저는 그리고 네. 거기 더해가지고 예전에는 예를 들어 대표님.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죠. 예. 그 미국의 전자레인지 가니까 제가 쫓아가지 못하겠어요. 전자레인지 미국을 안 그러니까 가봐가지고 안전에 대한 주의사항이 문제였던 것인지 아니면은 그분이 봤을 때는 에스컬레이터를 전동 휠체어로 올라가도 된다고 생각했던 게 문제인지. 그렇죠. 비장애인의 입장에서 보시면요. 네. 그거는 왜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왜 에스컬레이터냐 이 개인의 탓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르니까. 그렇지만은 에스컬레이터 타다가 떨어져 죽었던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국가라면 그런 사례가 위험한 곳에서 하지 말라고 그 위험을 방지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갖다가 비겁하게 예를 들어서 그거 장애인 탓이다. 그래서 그런데 왜 지금은 왜 또 다 차단봉합니까? 그렇게 바뀌었어요. 이 문제에서는 입장이 다를 수 있는데 대표님께서 보시는 입장으로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죽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 가운데 설치하는 발라드라는 봉이 예, 예. 그게 또 다른 안전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밀집한 공간에서는 그거 받고 예. 사고 난 게 저- 많기 때문에 예, 예. 조심스러운 그러면 것이고. 요거는 뭐 이것 때문에 안전봉 때문에 이게 아니라 자 저는 요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 12월 3일 날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지하철을 탄 이유는요. 지하철 문제만 있지 않았고 단지 이 문제는 더 이상 죽기 싫으니까 90%가 되더라도 됐다고 자랑하시더라도 남은 역에서 또 죽을 수 있고 그리고 진정한 반성 시가 지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이명박 시장, 박원순 시장 이 시에서 시의 입장이지 누구 정파적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사과해달라 요것만 있었지 다른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요 장애인의 이동권뿐만 아니라 교육의 문제 그리고 노동할 수 있는 기회의 문제 그리고 또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탈시설 권리의 문제가 정확하게 기획재정부에게 요구했던 내용이다. 저는 이것이 좀 인정되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요구사항은 정당도 접수했고 아니, 당연히 기재부도 접수했고. 아니 페이스북의 논란 속에서 그것만 이야기하세요. 지금 저희들을 이거는 박 대표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장에서 정책적으로 제안한 건 저희가 다 검토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검토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니 저희는 다 검토하고 정책위에서 판단해가지고 반영할 건 반영하는 건데 언제까지 하실 건데 그거? 지난 국회 때는 못했으니까 이번 국회죠. 예산이라는 건 연말에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제가 문제 삼는 거는 지금도 아마 방송 보시는 많은 분들은 그러면 그때 그 지하철에서 시위하고 했던 게 이동권만을 위한 게 아니었어라고 방금 알게 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동권 문제에 대해 가지고 혹시 전장현이 요구하는 게 있다 그러면은 열거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열거 다 그래야 했거든요. 그 어떤 것들 아니 대표님한테도 자료를 드렸고요. 그러니까 인수에도 드렸고요. 저도 아는데 한 번만 간략히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떤 것들인지. 이동권만요. 예. 자, 교통약자 편의증진법 제3조에 보면요. 장애인 이동권이라는 권리로 알고 명시된 게 있어요.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들어 시민들이 봤을 때 엘리베이터 설치, 저상버스 확대 이런 것들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을 몇 가지만 열거해 주시면 돼요. 예, 예. 네. 그거는 뭐 열개를 할 예, 건데요. 예. 뭐 지금 이거 열거하면 제 시간이 많아질 건데 예. 요거는 조금 있다가 토론 때 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2부 주제로 예, 넘어가고 그거 예산안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 그렇게 2부 지금 해법에 들어가 알겠습니다. 있으니까. 갑자기 훅 넘어가니까 제가 따라가질 못하고 아니, 왜냐면 일단 지금까지 나온 얘기를 제가 잠깐만 네. 정리하면 이준석 대표가 얘기한 것은 왜 다수가 이용하는 지하철에서 전장인이 시위를 하느냐의 문제인데 지하철 엘리베이터 설치는 다 94%가 되지 않았냐는 말씀이신데 지금 박경석 대표님의 말씀은 엘리베이터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장애인 이동권 전체 모든 폭넓게는 교통수단이었습니다.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문제고 그리고 지하철에 사는 거는 사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부 그게 어떤 정부든 간에 그렇죠. 거기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 사과와 이제 진지한 검토. 대표님, 제가 이 정치인분들하고 그리고 또 공무원분들 만나면 같은 게 있고 다른 게 있어요. 네. 그게 뭔지 아세요? 제가 정치인분들 만나고 그러면 그 공무원분들도 지방도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맨날 똑같은 방식으로 절차도 다 밟아요. 공문도 보내고 공문 보냈고 예. 이렇게 만났잖아요. 그런데 검토하겠다. 하는 말 20년 동안 똑같더라고요.
진짜 같더라고요. 다른 건 뭔지 아십니까? 사투리만 달라요. 그런데 저희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검토 이게 약속된 건데요. 이거는 예산의 약속도 아니고요. 법적으로 교통약자 편의 증진법에 거기에 교통약자 편의 증진 계획을 세우게 돼 있습니다. 5년마다. 이거는 국무총리가 전 부처를 이 통합해서 1년 내내 세워서 그래 요 정도는 하자. 거기 기획재정부도 찬성한 계획이에요. 그거 13번 세워졌는데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어요. 저는 이 문제가 정치적으로도 검토되고 국제에서 예산으로도 검토돼야 되지만은 적어도 양심이 있다면, 대한민국 사회가 양심이 있다면, 그리고 20년 동안 양당이 지배했지 뭐 다른 당이 지배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죠?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두 당이 지배했던 이 20년의 세월에 둘 다 약속을 안 지킨 거예요, 우리한테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또 약속이란 단어도 계속 이렇게 쓰이는 게 제가 말했잖아요. 100% 아니에요. 전장현이 요구하고 장애가 요구하고 사회적으로 기본법이나 여러 군데 합의된 것들을 100% 지키면서 가는 건 예산이 뒷받침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 뒷받침하지 못해가지고 지연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회에서 장애인의 이동권과 여러 가지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가고 있지 뒤로 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당연히 앞으로 가야죠. 당연한 건지 그걸 제가 얘기해드리잖아요. 저장버스 도입은 뒤로도 갔어요. 저장버스 도입이 왜 뒤로 갔습니까? 제가 그거는 설명을 보급률은 항상 올라갔죠. 그런데 그랬죠. 보급률은 올라갔는데 속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아니에요. 거는 박 대표님은 기대에 못 미친 속도 때문에 좀 안타깝게 생각 맞는데 예를 들어 그러면은 장애 계획 저상버스 도입 요구에 대해 가지고 그러면 가장 먼저 저상버스 도입을 하게 만든 서울시장이 누굽니까? 이명박 시장이죠. 그러면은 경기도에서도 저상버스 광역교통수단에 도입하자는 요구에 대해 가지고 가장 먼저 광역버스에 저상버스를 도입한 도지사가 누굽니까? 누구죠? 그때 저 기억은 안 나네요. 남경필 지사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비록 그러나 속도라는 거는 예산의 문제. 왜냐? 시장이 하고 싶어도 시의회가 예산을 보태야 되는 거 하기 때문에 늦춰져 가지고 보급률이 늦어질 수 있어요. 아니, 잠깐만요. 예. 대표님 그거는 네. 너무 아까 정치인이 검토하겠다 약속했다 안 된다 여러 가지 합리적인 이유 중에 합리적인 척 보이는 이유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아무도 그거를 지킬 수 없는 약속들에게 사게 된다니까요. 아니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100%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1년 내내 세워서 정부 스스로 계획을 그러니까 이게 뭐 저희가 100% 이런 주장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자꾸 이게 헷갈리는데요. 우리는 100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정부가 법에 의해서 교통약자 편의 증진법이라는 걸 세우고 정부가 세운 계획이에요. 그 계획은요. 우리가 100% 요구한 거에 비하면 50%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좀 이야기하셔야지. 저희가 막 100%주의 저희들은 100%주의 아니에요. 저희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정부가 예산을 쓴 데 있어가지고 뭐 항상 늘상 들으신 얘기겠지만은 그냥 순위 조정, 개수 조정 다 하거든요. 보면은. 아니 국회에서 하잖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정부 집행부가 하는 겁니다. 이거는요. 언제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이 국회에서 세우는 거는 12월 달 이렇게 가서 예산 때 막 개정하고 여야가 왔다 갔다 하면서 세우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지금은요.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언제 세우는지 아십니까? 기획재 4월, 5월 때 이때 세워요. 이때 기획재정부 실링안에서 세워지면 각 부처는 실링안에서 그 범위 내에서만 상정해요. 저는 지금 실링을 세울 때, 국토부가 국토부가 아니라 이제 정부가 예산을 세울 때 지금 시기에 잡습니다. 이걸 갖다가 예산 방식으로 저도 이거 한 20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몰랐는데요.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4월, 5월 이때 정부의 기초안이 세워집니다. 저는 이 기초안을 세울 때 정부가 합의를 해요. 바로 그게 정부 계획이에요. 저는 그때 세워진 것도 국무총리가 도장 찍은 것도 약속을 안 지켰다. 이 이야기입니다. 저희는 그 수준이 어디냐. 우리가 100이라면 그거는 저희 수준에서는 40도 안 돼요. 그런데 문제는 정부가 스스로 세운 국가계획이 또 40%도 안 지켰다라 이 제기를 하는 겁니다. 국가 계획이라는 것도 당연히 재정운용 계획에 따라 가지고 아니 기획재정부 장관이 거기 참여했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같이 모여가지고 홍남기부총리 욕한 거라고. 아니 그거는 조금 이따 이야기하시고요. 그거는 좀 여기야 뭐 다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가도 기획재정부 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니 대한민국이 왕보다 대통령보다 기획재정부가 왕이네 이러면서
저희가 국힘 우리 의원님도 만나고 이렇게 만났더니 다 기획재정부 요구하더라고요. 당연하죠. 저희가 돈을 편성하는 게 아니라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을 짜서 오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집권 여당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20년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시기에 국힘이 잡았냐? 지금 시기에 더불어민주당 잡았냐가 그러니까 아니라 지금 결국 대표님이 하시는 말씀도 그 계수중하고 그 안에서 배분하는 것에 대해 실링을 높게 잡아야 된다라고 하신 거잖아요. 아니에요. 잡혀 있는 것만 아니라 지켜라 이런 아니 거잖아요. 국회는 그때 역할을 안 해요. 저기 시민분들께서 저희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예산의 이 상황을 잘 몰라서 그럴 수 있으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우리 대표님이죠. 예. 나중에 의원님도 되실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의원님들이 잡는 그는 12월 달에 하는 거고요. 저는 제가 이야기한 거는 국가계획에서 4월 5일 잡을 때 이미 정부가 합의한 것. 그래서 이 정도는 하겠다고 발표한 것. 그리고 그걸 법에 근거해서 하겠다는 것을 안 지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예, 전반적으로는 뭐 장애인 권리 예산 확보에 대해서 네. 이준석 대표님은 지금 진행 중인 부분인데 나아가고 있는데 너무 무리하게 오고 있다는 주장이시고 지금 박경수 대표님께서는 정부가 약속한 것도 못 지키다. 그 속도에 대한 서로의 견해 차이가 당장 있는 우리 것 이전에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러니까 이 이동권에 대한 예산이라는 것도 굉장히 다양하게 분리가 돼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서울교통공사의 시설물 예산 같은 경우는 시의회가 국회에서 다루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시의회에서 다루는 거잖아요. 아니 상당분. 국회에서 다루지 않잖아요. 지금 대표님께서는 자꾸 지하철의 엘리베이터 이 문제를 아니 그리고 제가 이야기하는데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자 그럼 그 다음에 보면은 저희가 예를 들어 또 하나의 교통 이동권 문제 중에 하나인 저상버스 보급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저희가 법안을 통과시켜가지고 앞으로 대폐차되는 모든 버스는 저상버스로 대체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12월 30일 날 통과된 법안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은 그게 앞으로는 17년 만에 통과됐어요. 그러니까 통과됐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진보는 앞으로 되고 있는 것이고 이런 의무화된 조항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들은 점진적으로 개혁이 이루어질 건데 그에 대해서 속도 문제 아닙니까 결국에는? 언제까지요? 또 20년 더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지금부터는 대폐차되는 모든 사량에 대해 가지고 저당버스 도입이 의무화했기 때문에 그러려면 10년을 더 기다려야 됩니다. 대표님. 시내버스가 어떻게 10년이 대폐차 기간입니까? 5년 아니면 7년이지. 그러면요. 요거는 나중에 팩트체크 예. 하시면 좋겠어요. 지금 뭐 5년, 7년 저도 잘못된 정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시내버스의 대폐차는 10년 또는 11년일 거예요. 10년은 아닙니다. 11년 그러면. 5년, 7년. 10년 아닙니다. 5년, 7년? 건데. 10년, 11년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도입되는 그 시내버스, 저희는 계단버스를 차별버스라고 합니다. 이 차별버스를 좀 계단이 없는 저상버스나 아니면 시외버스나 이런 데는 리프트가 장착된 탑승 가능한 버스를 해달라고 하는 게 저희의 아까 이동권 요구의 가장 핵심적인 건데 그거 하려면요 얼마나 걸리는지 아세요? 10년 또는 11년. 대표님께서는 5년 노지 7년 이렇게 이야기는 나중에 한참 걸리는 건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대표님이 하신 주장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예를 들어서 비저상 버스가 있다고 했을 때 일반 버스가 있다고 했을 때 차별버스. 그걸 즉시 폐차하고 그럼 전부 다 저상 버스 대체하라는 겁니까? 아이고 그런 주장 안 했어요. 아니 대표님께서 그런 말 제가 대표님께서 그런 말 한마디 하시면요 네. 사람들은 그렇게 아니,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제 우리가 통과시킨 법에 따르면은 앞으로 바꾸는 버스는 전부 다 저상 버스로 바꿔야 되는 게 맞지요. 그럼요 대표차 할 때. 그 대폐차 할 때. 그러면은 대폐차 할 때 시기를 기다려서 하는 게 아니면은 그것보다 빠르게 하는 방법은 지금 있는 버스를 버리고 그냥 새로 사는 수밖에 없어요. 그건 낭비죠. 그럼 뭘 요구하시는 겁니까? 지금 정말 정확하게 이야기했지 예. 않습니까? 대폐차 될 때만이라도 예. 이제 폐차하잖아요. 네. 시민들은 대폐차가 뭔지도 몰라서. 그러니까 그럴 차가 수 오래다 있으니- 바꿀 때. 바꿀 때. 예, 바꿀 때 그렇죠. 그렇지. 예. 폐차. 네. 그죠. 그래서 다른 차로 대차하거나 요럴 때 바로 그때는 이제 계단버스라고 차별버스를 사용했는데 이제 차를 없앴으니까 그러면 저상버스로 도입해달라 요 이야기예요. 그런데 대표님께서 잘못 인식할 수 있는 문제가 그러면 지금 다 폐차해라 이런 주장 한 적도 없어요 저희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그러니까 이동권에 대해서 그러니까- 계속 진보가 일어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게 11년이라니까요. 가장 빠른 방식으로 하고 있는 게 어쨌든 앞으로 대폐차되는 것을 모두 다 저상버스로 한다 정도면은 만족하시는 거 아닙니까? 더 빠른 방법이 있습니까? 대표님 예. 이 문제를 그래서 만족하냐? 아니 아니냐. 적어도 그 영역에 있어가지고는요. 아니 그렇죠. 이걸 만족하냐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그러면 제가 만족한다. 그러면 만족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문제는요. 지금 아까 대폐차 문제 이야기하고 버스 문제 이야기하고 예산 문제까지 이렇게 쭉 줄기처럼 온 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 대표님하고 저희 토론 속에서 보면
이 문제는요. 아까 지하철 문제까지 쭉 와 있는데 지금 지금 법이 고쳐졌더라도 11년 정도를 더 기다려야지 이제 저희는 비장애인과 차별 없이 저상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그것도 시내버스만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시외버스, 고속버스 이런 건 아직 좋지도 못하고 있어요. 이번에 그리고 대선 또 후보 그거는- 공약 중에 누가 고속버스, 시외버스 저상화하겠다고 했는지 아십니까? 대표님도 하셨잖아요. 숏 공약 59초. 그렇죠. 윤석열. 예, 맞죠. 그리고 그 정도는 다 해요. 누가 다 합니까? 심상정 제가- 후보는 50%만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또 확대하게 심상정 후보는요 50%라는 건요 숫자라도 제시했죠. 거기는 대표님은 숫자 제시하지 않았어요. 확대하겠다. 저희는 최대 100% 해야죠. 저희는. 언제까지? 아니 그거야 당연히 여기서부터 논의해야죠. 왜냐하면 이것도 대패차가 똑같이 되는 거거든요. 아니요, 그 제가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바로 고속버스나 시외버스 운송회사랑도 저희가 협의를 시작해가지고 대패차 기간을 고려해가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얼마 지원금을 줘야 되느냐를 합의해야 되잖아요. 아이 그거 다 나와 있어요. 대표님 뭐가 다 나와 있습니까? 교통공단에서 연구해봐도 이게 리프트 방식으로 할 건지 저상으로 할 건지 이런 것부터 해서 아직 논의가 안 끝났습니다. 대표님 요구에 대해서는 네. 제가 전문가예요. 자 일단은 이거의 숫자 놀이 이거보다 저는 그 부분에 제가 전문가입니다, 대표님. 진짜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지금 아까운 시간에 예산 아니 2시간 반이나 있어요. 그러면 2시간씩. 그럼 대표님 그럼 전문가로서 리프트 선호하십니까? 저상 선호하십니까? 그거는 상황에 따라 달라요.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아니, 자, 전문가의 답변이 상황에 따라 다르다 하시면 그걸 어떻게 그걸 설명을 드려야죠. 예, 설명해 주십시오. 자, 시내버스는요, 계단이 없는 저상버스로 다 그렇죠. 들어가요. 시외버스, 예를 들어서 정류장과 정류장의 이동은요, 리프트버스로 해요. 그것도 상황에, 그렇게 시외버스냐, 고속버스냐, 마을버스냐, 시내버스 상황에 따라서 적용되어져서 리프트를 정착한 버스도 가능하고, 그죠? 저상버스 갈 때는 저상버스 가능합니다. 요거는요, 이미 국토교통부에 한번 물어보세요. 정확히 윤석열 후보의 59조 공약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그렇죠. 그런데 심상정 후보 비교하셨으니까 심상정 후보는 몇 년 내 50% 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건 확대하겠다만 있었지 않습니까? 저희가 원하는 답은요. 이 조장버스 도입하자 이렇게 반대한 게 없다니까요. 어떤 것도 없는데요. 여기는 확대하겠습니다. 확대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이동권 그 보장 보면요. 거기에도 저상버스 확대하고 특별교통수단 단계적으로 확대해서 다 하겠다고 했고, 그리고 또 대통령 후보들께서는요 이동권과 관련해서 반대 입장, 정파적으로 다른 입장을 가지지 않았어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요, 그게 지켜지지 않았다. 전혀 지키지 않았다. 그러니까 저희 보는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21년을 외쳤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표님께서 아이디어를 내서 그리고 59조 쇼 공약을 했는 거는 그거는 저희들 입장에는요, 그냥 또 했네. 이 정도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묻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할 거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을 주셔야죠. 그거에 대한 답을 요구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안 하겠다고 한 것도 아닌데 그거에 대한 답을 요구하기 위해서 지하철을 40분 동안 묶어놨다. 그래도 또 지하철로 가실 겁니까? 아니요, 지하철로 또 꼼딱 가시고. 지금 여기서 문제되는 거는 지금 뭐 저상버스가 중심으로 저는 얘기되고 왜냐면은 있는데 아니 또 갑자기 지하철로 끌고 왜냐면 가시고. 아니 저는 뭐냐면 결국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거는 적정성이에요. 우리가 과잉 금지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특정성이 뭔데요? 자 보죠. 어디 적정성? 이 투쟁에 요구하는 사항이 실제로 진척 사항이나 아니면 우리 정치권의 대응 방식을 봤을 때 일반 시민 다수의 불편을 야기하는 방식 아니면 해결 안 될 상황이었냐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대표님의 궁금사항이고 이 대표님께서 세팅한 겁니다. 저희는 예를 들어서 12월 3일 날 출근길 탑니다라고 했을 때 지하철의 문제가 핵심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보여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도자 그러면 왜 시위 이름을 이동권 시위라고 지었습니까? 차라리 탈시설 시위라고 하시지. 제가 좀 왜냐하면 이거는 아니 잠깐만요. 이동권이라는 아주 기본권에 대해서 우리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야지만이 시민들이 양해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이동권 시위라고 이름 붙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이동권에 대해서 정치인들은 어느 누구도 반대하는 의견 낸 적 없고 하겠다고 했는데 숫자를 맞추지 못했으니까 우리가 이걸 항의하기 위해서 일반 시민들의 지하철 이용을 막았다는 거 아닙니까? 저기 네. 제가 네. 아무리 이야기해도 예. 우리 대표님의 스피커와 저의 스피커가 다르다 하나 그리고 저는 아무리 외쳐도 21년 동안 외쳐도 이 사회가 제대로 저희의 요구가 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일단은 저희는 이동권 시위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요구는요 이거였어요. 예산 없이 권리 없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오늘 저는 그리고- 아주 좋은 말씀해 주신 게 이번 시위는 이동권 시위가 아니었다 확인하신 거죠? 포함됐다라는 겁니다. 지금 왜 자꾸 아니, 지금 잠깐만 예. 이 대표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들의 내용은 이동권 시위는 아니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방금 전개하실 전에 겁니까? 이동권 시위라고 하신 적이 없다면서요? 아니 그러니까요 저기 대표님 예. 제가요 대표님께서 계속 페이스북에 올리는 거는요 그거밖에 이야기 안 하세요. 그래서 제가 지하철 엘리베이터 몇 프로 설치됐냐 그리고 또 대응력 이야기하셨죠. 네. 그거 저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요. 그것만 이야기하시고 그걸로 저희들한테 왜 지하철 막냐 이렇게 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뒤에 있는 거는 2조 9천억, 1조 2천억 다 예산 얘기시잖아요. 결국 예산을 2조 9천억 아니 2조 9천억 어디서 나왔는데요? 다 자료에 나오셨어요. 그때 얘기하셨어요. 아니에요. 저희가 내년도 예산 전액은요 1조 2,900억입니다. 정확하게 2조 기존의 예산에 더해가지고 정의- 그러니까 2조 9천억을 만들어 달라는 거잖아요.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뒤에 또 뭔가 예, 준비한 예산 영상도 있고 할 문제로 때고요. 넘어가야 앞서 돼요. 이제 왜 이동권 씨, 사실 언론에서 이제 장애인 이동권 씨라고 저희가 쓰는데 일단 인수위에 전장현에서 보낸 요구안에 보면 요구안에는 이동권에 대한 보장, 여기에는 특별교통위반서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공공 중증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 예산, 교육 일자리, 혹시- 탈시설이 다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혹시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요구에 있어서 그럼 윤석열 후보의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공약이 뭔지 알고 계시죠? 잘 알죠. 예, 지금 150대 1 정도 수준을 100대 1로 이제 줄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예. 이 공약은 임기 내에 실현하겠다는 공약인데.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여기에 대해서도 인수위에 다른 요구 사항이 또 있으신 겁니까? 이것도 정책 요구인데 예. 그러면 섞였으니까 예, 요거는 아니 네, 나중에 자유롭게. 아니, 저는 제가 이야기는 대표님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제가 듣기로는 전반부 토론이 이동권에 대한 전반적인 아무거나 다 얘기하는 거고 후반부가 전반부는 이제 쟁점, 그러면- 시위 방식과 그러면- 그리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 그럼 서로 다 사과하는 섞어서 논리가 하죠. 있어요. 이야기하다 편하게 보니까 쓰시죠, 뭐 시간. 예, 예. 편하게 섞어서 신경 하는 게 쓰시고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방송에서는 시청자분들이 많이 관심 있을 부분들이 예를 들어 시위 방식, 왜 시민들을 볼모로 삼냐 문제 있었고 왜 장애인을 소수자 혐오하냐 볼모라는 이런 표현도 매우 부적절한데 저희가 뭐 인질 작전하고 있습니까? 뭐 그러니까 제가 참 그 난감하더라고요. 볼모라는 표현이 불편하시면은 뭐가 적절한 표현입니까? 혹시 대체 용어를 써주시면 돼요. 요거 잠깐만 예, 말씀하십시오. 잠깐만 요거 아까 질문한 거는 제가 또 놓쳐버릴까 봐 예, 예.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150 아니다 150 아마 150대 네, 요거는 150명당 좀 한 대 예, 말씀하신 예, 것 같아요. 100대 1로 저희가 바꾸겠다. 예예 그거는 혹시 제가 예, 제가 막 이부에 이야기하다가 하겠습니다. 예. 놓칠 주시니까 예, 예. 꼭 제가 기대해 두세요. 기억하고 예, 있겠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예. 막 하다 보니까 막 좀 못 쫓아가요 제가. 그 예. 하여튼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뒤에 볼모 볼모라는 이게 단어. 또 이야기가 또 중요한 주제지 않습니까? 대표님께서 이야기한 거고요. 대표님께서 어떤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저희도 뭐 자료로 듣고 했으니까 불특정 한 최대 다수의 불편이 특별한 우리에 대한 관심이라는 투쟁 방식을 용인한다면 우리 사회 질서는 무너집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사회 질서가 무너집니까? 무너진다고 좀 보죠. 그래요? 얼마나 무너졌어요? 자 대표님 뭐 우선 말씀하시죠. 길게 얘기할 거니까 예. 말씀하시죠. 예. 그리고 우리 그 페이스북 말고 지금 당무에서 최고위원회 회의신가? 예, 예. 거기에서 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 제가 여기 자료를 확 찾지를 못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 정말 죄송합니다. 예, 괜찮습니다. 서툴러가지고 예. 자료 찾는다고 막 그거 하는데요. 뭐 이렇게 투쟁은 항상 세게 하시는데 그 어휘에는 되게 민감하신가 보시네요. 그 볼모라는 단어에 그렇게 아니요, 마음이 상하셨으면. 아니, 마음이 상한 게 아니라 네. 저는요. 네. 아까 우리 요거 자료 나중에 찾고 예. 요것도 킵해 놓고 편하게 하십시오. 예. 킵할 게 많네. 자, 대표님. 예. 저희가 볼모 아까 인질 이런 이야기 저는 인질한다고 쓴 적 없습니다. 예. 그러면 그거는 내가 예, 그건 잘못했어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이 들어온 저희들한테 어마어마한 이 욕설이 많이 오거든요. 심지어는 어떤 욕설인가 죽인 놈까지 쓰면서 장애인을 비하하면서 저주받을 사람이라고 이렇게 와요. 예, 저는 제가 보수 정당에서 정치 시작해서요. 대한민국 절반한테는 가끔 과격한 소리를 제 부모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까지 들어요. 예. 그러니까 아니 제 말은 예. 대표님께서 하셨다는 게 아니고 예. 제가 그 말을 대표님께서 했다고 예. 그러면 제가 거짓이죠. 저는 대표님이 했다는 말이 아니라 요거 조금만 예. 요거 예.
이게 하여튼 저는 FM 코리아가 뭔지는 잘 몰라요. 제가 유튜브에 좀 약하거든요. 이런 게 좀 약하고 SNS에 좀 약한데 FM 코리아는 유머, 움짤 뭐 이런 게 해서 전장 이슈에 대한 댓글 보면 쭉 보면요. 대표님 발음하고 난 뒤에 확 올라가는 게 보여요. 뭐 이것도 나중에 혹시라도 이것이 잘못된 데이터라고 하시면 점검해 보시면 되는데 맞는 데이터일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말씀하신 거는 FM 코리아 등 몇몇 커뮤니티에서 네네. 전장현 시위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가 3월 25일 날 페이스북 발언한 이후에 지금 빨간색 표시된 부분인데요. 약간 이른바 악플 그리고 혐오성 댓글이 급증했다라는 거죠.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단순 악플은 빨간색이니까 그렇게 많아 보이는데 기타 혐오라고 장애에 대한 혐오 같은 건 흰색으로 표현했었는데 없는 것 같은데요. 근데 뭐 없을 수도 있죠. 혐오냐 악플이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악플이 싫으신 거세요? 혐오가 싫으신 거세요? 둘 다 싫어요. 뭐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잖아요. 악플은 그러니까 제가 아니 지하철 막으신 다음에 악플을 안 받게 기대하셨으면 그거는 아니, 제가 어떻게 저는 해드립니까? 대표님께서 어떻게 예. 해달라는 게 아니고 예. 저는 마치 대표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푸는 주체에 있지는 않잖아요. 예. 하나의 또 당 대표님으로서의 역할이죠. 예. 그건 정치 지도자의 역할입니다. 저는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들이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어떤 메시지가 나갔을 때 저희들한테 다가오는 위협은 어마어마하더라라는 겁니다. 제가요, 이 엘리베이터, 아니다, 지하철 타면서 사람이 막 저를 막 보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또 이제 지금은 삭발하면서 가잖아요. 대표님과 똑같은 언어를 가지고 저희들한테 아주 조직적으로 와서 괴롭혀요, 저희를. 이것이. 조직적으로요? 그럼요. 아주 똑같은 말로. 조직이라는 거는요, 한두 명이죠. 그런데 제가 왜 조직이냐라고 하면 한두 명이라도 저희를 따라다녀요. 따라다녀요. 그냥 일반 시민이면 자기 뭐 욕을 할 수 있죠. 현장에서. 그냥 쑥 가죠. 그런데 저희가 쫓아오면서 계속 저희를 갖다가 괴롭히고 중증장애인들한테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고 그래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벌모라는 말부터 시작했잖아요. 지금 아까 요거 고리를 잡아보시면.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는요. 대표님 갈라치기 하지 마십시오. 이거였어요. 그래서 사과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무엇과 무엇을 갈라치는 것이죠? 정치적으로 정파적으로 갈라친 겁니다. 그게 오세훈 시장 때 왜 그러냐 의아하다. 박원순 시장 때 약속한 것을 왜 이 오세훈 시장에게 하느냐 이건 아닙니까? 아까 왜? 대표님 말씀하셨잖아요. 12월부터 지하철 출근 운동을 하셨다고. 예. 그게 누구 시장 때입니까? 오세훈 시장 때 맞잖아요. 그렇죠, 당연하죠. 그래서 근데 질문도 못 합니까? 왜 갑자기 오세훈 시장 때 아니, 21년을 기다려온 기간인데 오세훈 시장이 시장되고 나가지고 몇 달 그건 뒤부터 질문이었습니까? 어떤 거요? 아까 그게 제가 네. 처음에 25일 날 갑자기 대표님께서 페이스북에 딱 쓰셨어요. 자, 국민의힘은 지금까지도 장애인 이동권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갖고 더 노력할 것입니다. 이렇게 했죠. 저희는 이거 믿지 않아요. 그런데 믿지 않더라도 믿을 수밖에 없어요. 왜? 집권 여당이 됐기 때문에. 예. 그렇죠. 그렇지만은 문재인 정부 하에 박원순 시정에서 장애인의 이동권을 위했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오세훈 시장이 들어신 뒤 지속적으로 시위하는 것에 의아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저는 그런데 오세훈 시장 때만 아니라 박원순 시장 때도 했어요, 저희. 지하철을 막으셨습니까? 그럼요. 탑승 시위를 하셨죠. 그러면 이명박 시장 때는 지하철로를 내려갔어요. 그렇죠.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하철 막는 거와 탑승 시위는 뭐가 차이가 있죠? 탑승 시위는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연착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계속 줄지어 타시는 거고 이번에는 문에 끼워 놓으셨잖아요. 그렇게 디테일하신지 몰랐어요. 일단은 저는 탑승 시위나 문에 끼워 넣는 거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어차피 연착이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대표님 저는 그건 큰 차이가 있다 보는 게 어떤 게요? 저는 만약에 그 휠체어 타신 분들께서 진짜 출근하시는데 출근기 시위하시는데 20분이 타셨다고 해가지고 연착된다? 그거 아무도 뭐라 안 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딱 보통 일반적으로 20분이 타시면 한 문으로 그렇게 줄지어 타시지 않으시겠죠? 그렇게 타요. 아니, 아니 영상 보고 지금 보시면 한 문으로 탔다가 한 문으로 내립니다. 아니야 그건 시위 양식이 그런 거고요. 진짜 만약에 출근하는 과정이셨다면은 장애인 그 휠체어를 세울 수 있는 공간이 칸별로 있지 않습니까? 몇 개 칸에 거기에 분산해 타시겠죠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이번에는 시위 효과를 보시기 위해서 이렇게 연착을 유도하시기 위해서 하신 거고. 저는 그것도 그런데 저는 그 정도는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시위의 정말요? 방법이라 봐요. 그런데
다만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은 제가 문에 세워놓고 그럼요. 발차를 못하게 했던 거는 다른 거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대표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거죠. 지금 지하철 연착 투쟁은 결론적으로는 장애인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 10명 딱 한 칸에 들어가면 예, 실제 맞습니다. 10대가 한 번으로 들어가면 그것도 한 20분, 30분 연착돼요. 실제로. 그죠? 연착됐어요. 그런데 연착 투쟁은 괜찮은데 그거는 사회적으로 용인이 되는데 그 지하철과 승강장에 바퀴를 끼워놓고 연착시켰다라는 거는 용인 안 된다. 그거는 발차를 막으신 거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건 결국 연착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제가 요구했던 게 뭐냐면 아까 무슨 경찰 투입한다 그랬는데 끌어내라는 게 아니라 경찰이나 서울교통공사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비장애인에게 하는 것처럼 안전을 위해서 탑승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는 다음 거 타도록 안내하라는 얘기였습니다. 그게 당연한 알겠습니다. 안내죠. 보통 지하철 그 안전을 부분에 위해서.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예, 예. 예.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어차피 연착에서 줄지어서 하나 거기에 의도적으로 그거는 의도적으로 끼워넣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니까 대표님의 입장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제 입장에서 의도적이지 않고 우연히 그럼 끼워 놓으시는 그거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예, 예. 그래서 의도적으로 끼워넣고 하는 거는 발차를 막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용인이 안 되고 그죠? 그러면 이 연착을 하면서 줄지어서 타는 것도 한 20-30분 맞게 되는데 그거는 사회적으로는 용인된다. 요렇게 말씀하셨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까 네. 말했던 것처럼 만약에 탑승하시는 과정 중에서 일반적인 탑승 중에서 안전요원이 이번 열차는 발차하고 2분 30초 뒤에 새로운 열차가 오니까 그거 타시면 됩니다라고 안내하는 식으로 계속 탑승하시는 건 전혀 문제 없다니까요. 아니요. 지금 그거는 아주 일상적인 거죠. 정시적이죠. 아까 이야기한 거는. 지금 문제인데 그러니까 지금 그 시위라는 게 결국에는 일상에서는 그렇게 하면 큰 문제가 없는데 하여튼간 우리 뜻을 보여주기 위해서 발차를 막겠다 이거 아닙니까? 일단 뭐 발차가 정치 아니라 연착이냐 이 문제잖아요. 지금 예. 제가 드리고 이거는 좀 중요한 개념이라고 예, 예. 그래요. 아니 그래야지 우리 우리 이준석 당대표님의 이런 구체적인 지침에 따라서 해야지 문명과 비문명이 갈라지니까 그런 거예요. 네, 말씀해 맞잖아요. 보십시오. 그죠? 그렇게 지하철과 여기 지하철이 있고 여기에 예. 승강장이 있어요. 여기에 바퀴 끼가지고 하는 것들은 비문명적이고 이것을 이렇게 막은 거는 비문명적이다. 발차를 막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요거 지적하신 거고요.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이야기 드릴게요. 그럼 지하철이 있는데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한 줄로 타서 한 줄로 해서 한 20분 막았다. 이거는 아까 사회적으로 용인된다고 하셨죠. 제가 봤을 때 제가 본 상황 속에서는 저도 본 적 있거든요. 본 상황 속에서는 10분이 타셔도 20분 안 걸립니다. 그렇게 투쟁하시면은. 그럼 20분 정도는 되겠습니까? 아니 20분 걸리신 적이 없어요. 그 투쟁 방식으로는. 아니에요. 제가 현장에 있는 사람이에요. 저도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그때. 아, 이게 한두 번 지나가는 거 하고요. 지금 20년째 이것들 갖다가 박원순 시장 때도 막았고요. 이명박 시장 때도 막았고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럼 거기에도 고의가 개입된 겁니다. 그럼요. 지연시키겠다는. 그럼요. 당연하죠. 저는 그 고의를 지적하는 겁니다. 그 고의를 아니, 통해서 누구를 불편하게 하고 싶으신 겁니까? 아니, 대표님 자꾸 하나를 좀 정리하고 논리를 그러니까- 떼죠. 고의가 들어가면 잘못된 겁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렸죠. 시위는 모든 이렇게 것에 있어서 말씀드렸어요. 고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예를 들어 출근하는 과정 중에서 여러분들이 출근하시면서 지연이 생겼다에 대해 가지고는 사회적 용인 된다 보는데 고의가 들어가서 아예 문을 막는다. 이거는 무조건 문제를 보는 겁니다. 제가 이제 대표님의 논리를 제가 못 따라가겠어요. 일단은 진짜 못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하버드에서의 어떤 논리에 이런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요. 대표님, 그런 건 비아냥입니다. 그런 비아냥, 거는. 죄송합니다. 예, 예. 그런 아니 거는 그거는 너무나 제가 오늘 토론하면서 네. 매우 좀 두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런 요소예요. 대표님, 근데 제가 죄송합니다. 일단 뭐 이준석 예. 대표는 예. 그러니까 발차를 막는 방식의 시위는 탑승에서 지연되는 예를 거는 들어- 시위에 권리 예를 있지만 들어서요. 발차를 막는 건 무리가 있다라는 주장이고요. 10분의 장애인들이 요거만- 출근하시는데 네. 만약 진짜 서울 지하철 상황이 안 좋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출입문 출근 못하고 그래가 지연됐다 그러면 그거는 일시적인 거로 보고 사람들이 양해할 겁니다. 예. 그러면요, 요 문제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정리를 해드릴게요. 저희 의도가 있었고, 그죠? 예. 의도가 있는 겁니다. 왜? 잠깐 그럼 의도 전에 투쟁의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투쟁의 대상이요? 예. 대상 문제는 좀 일단 의도 이야기하고 대상 예, 의도와 예. 대상을 같이 갑자기 얘기해 주시죠. 요거를 이야기하다 또 예, 예. 대상 이야기하러니까 제가 예. 따라가 우리의 의도는 진짜- 이거였고 대표님의 누구를 말씀은 대상으로 한 이제 거다. 시위에는 언제나 고의성이 들어가고 그 의도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럼요. 예, 말씀해 주시죠. 집회와 시위는요, 의도가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개선시키려고 하는 목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헌법에서 보장한 거 아닙니까? 그죠?
만약에 그것이 불법이면 처벌을 받죠. 그렇죠? 불법이라고 처벌을 받았다고 그것은 문명과 비문명을 가르는 기준은 아니죠. 그렇죠? 그렇게 예를 들어서 의도를 가지고 집회하고 불법을 저질렀다고 그 행위 자체를 문명과 비문명은 가리지 않아요. 문명이 무엇이고 비문명이 뭔지 제가 설명드릴까요? 그 실제 그 문제의 당사자에 대해 대표님 요거 예. 끝나고 그다음에 예. 그다음에 문명과 비문명을 이야기해 주시면 저도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저는 어떤 어떤 차별받는 상황, 시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 피해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또 많겠죠. 여러 이제 많겠지만 특히 소수자, 힘없는 사람들, 그리고 또 기본적인 시민의 권리, 이동할 권리도, 교육받을 권리도,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권리도 보장받지 못한 최중증 장애인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면서 불법을 저질렀어요. 아까처럼. 그런데 그것이 비문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은. 그런데 대표님은 그것마저도 비문명이라고 뭐 그러면 생각이시니까 존중합니다만은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요것만 딱 끝내고 예. 문명 비문명 좀 이따 이야기해야 되니까. 자, 저희는 현실 법상에서는 불법으로 취급될 수 있어요. 제가 아까 내 모습, 지옥 같은 세상에 갇혀버린 내 모습 이런 거 왜 불렀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정당하다고 해도 이 자유, 평등, 지키지도 않는 거짓 약속, 이것은 헌법 정신이에요. 그런데 자유로운 이동조차도 보장하지 않는 대한민국 사회에 대해서 이렇게 외쳐도 재판부는 현실법에서 불법으로 처벌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비문명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저는 생각이고 그것이 비문명이라는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래서 시위가 때문에 늦어졌잖아요. 사람들이 늦어지잖아요. 늦어지는 것 때문에 또 비문명이라고는 하지 않아요. 모든 시위는요, 지상에서도 천천히 가면요, 막혀요. 교통이, 그러면 뭐, 아시겠지만, 집회 조금 늦으면 택시 운전사에 버스 팡팡 하고 막 이 불편을 호소해요. 그러면. 지상에서 하는 모든 시위도 사실은 불편을 초래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럼요, 뉴스는요, 그거, 어디 보면요, 보통 뉴스는 누구 집회 했는데, 늦어졌어. 이것만 방송하지 왜 집회하는 건 잘 이야기 안 해요, 언론은. 그렇잖아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런 집회를 했다고 비문명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런데 대표님은 우리가 이 지하철을 탄 문제 때문에 시민에 연착시켰기 때문에 비문명인지 예. 아까 그 끼워 넣어서 비문명 요거를 좀 정리를 해주시면 제가. 자, 예. 제가 아까부터 시위의 목적이과 대상이 누구냐고 여쭙잖아요. 예, 대상은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메시지를 보내고 싶은 것이냐가 중요한 것인데 예. 제가 비문명인 건 이겁니다. 예. 만약에 예를 들어 누군가가 미국이라는 국가의 정책에 불만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 조지 부시가 뭘 했는데 마음에 안 든다. 근데 그래서 그냥 그 조지 부시랑 아무 상관없는 미국 사람을 보고 이 사람에게 그 불편을 전달하겠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 투쟁을 한다 그러면은 저는 굉장히 굉장히 그거는 비문명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투쟁이라 말해서 그렇지 굉장히 과격한 방식으로 그런 걸 관철시키려 했던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상황 속에서 전장현도 과연 그러면 4호선, 3호선을 타는 시민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던 것이며 그리고 아까 약간의 불편을 야기한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도로에서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요. 도로교통법을 뭐 위반하고 집시법 위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 생기는 것들 시위를 기획하다 보면 100명 올 거라 생각했는데 10,000명 와가지고 문제 생기는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 그런 건 보통 우발적인 상황 속에서 불편을 야기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오늘 우리가 여기서 시위하겠다라고 아예 통제하고 하는 시위도 있어요. 그런데 전장현이 하는 그런 시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예고는 하죠. 그런데 회피할 방법이 없는 방식으로 보통 불편을 강제합니다. 4호선 타고 내려오는 사람들은요. 그거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 보면은 예. 사람이 돌아가신다는데 버스 타고 가면 되지 이렇게 했다가 비판 받으신 거 아닙니까? 그거는 서울교통공사가 사회적 약자에 맞서기에 대응 전략에 나오는 딱 그 문구인데요. 혹시 거기에서 서울교통공사는 그래서 또 다른 스피커를 찾았거든요. 혹시 그거 보고 이야기하시는 건 아니죠? 뒤에서 미안하다고 한마디 한 것 때문에 그게 조작이라고 하시는 겁니까 지금 그러면? 아니, 저는 조작이라고 한 적이 없고요. 네. 광범위한 의미에서 뭐 이럴 수 있겠죠. 그런데 버스 타고 왔어요. 그리고 그 이영숙 대표님이시거든요. 네, 그래서 자기도 이렇게 제가 현장에 있었어요. 그 상황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그러고 난 뒤에 미안했던지
자기 어머니 죽었을 때 자기는 버스도 지하철도 특별교통수도 탈 수 없었던 속에서 어머니 임종도 못 갔던 것들이 폭파쳐서 올라서 그래서 또 죄송합니다라는 것까지 봤다면 좀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분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조금 많은 사람들은 그런 부분들의 상황이 뭔지를 이해할 수 있는데 제가 조작이라고 아까 이야기하시는 거는 이건 조작의 문제가 아니라 광범위 하에서 그걸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회과학적 예. 용어로 악마의 편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느 부분이 편집된 거죠? 그 뒷부분을 뺐잖아요. 뒤늦게 사과했는데 그 내용이 포함 안 돼서 편집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게 서울교통공사가 사회적 약자와 여론 맞서기에 구체적 디테일함에 그런 지시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려요. 그 영상의 그러니까 어느 부분이 조작되고 편집된 아니, 건가요? 금방 이야기했잖아요. 자, 그 자, 뒷부분까지. 자, 제가 참 시청자분들이 모르는 분도 있을까 봐 설명을 한번 네네네. 할게요. 틀린 거 있으면 말씀 주세요. 자, 그 당시에 전장현이 지하철 발차를 막는 투쟁을 하니까 네네.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다급한 상황이 있으신 분이 와서 지금 할머니 임종을 보러 가야 되는데 이런 시위를 꼭 하셔야겠냐라고 했더니만은 그 같이 시위하시는 이영숙 상임대표님께서 예, 예. 그냥 버스 타고 가세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그것만 보여줬죠. 예, 그런데 그 다음에 뭔가 굉장히 그분이 열받아서 야이 뭐뭐한 놈들아 이러면서 막 좀 설전이 있었죠. 맞죠. 그러고 났더니 이영수 대표님이 뒤늦게 저도 임종 못했는데 그래서 뭐 저는 뭐 이런 특별교통수단이 없고 이렇게 네네. 하셨잖아요. 그래서 뒤늦게 사과를 하셨는데 네, 맞아요. 그러니까 뒤늦게 사과한 거 뺐으니까 이건 조작이다 이런 건가요? 아니요, 제가 네. 조작이라는 단어에 편집이다. 그렇죠. 조작은 아닌데 편집이다. 예. 그렇죠. 그런 것들이 또 하나의 조작적 조건이 되는데 지금 예. 대표님 저희가 지금 단어 가지고 예. 이야기할 문제는 아니,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저희가 뭐 그 부분은 제가 잠깐 정리, 저희가 해법도 이제 얘기를 해야 돼서 예, 예. 그 부분 제가 정리하면 논란이 됐죠. 예. 그런데 이제 뒷부분에 계속 어떤 분이 임종을 못하러 간다라고 항의를 하니까 거기서 처음에 버스 타고 가세요 했다가 잠시 뒤에 항의는 계속됐었고요. 네. 잠시 뒤에 죄송합니다. 저도 지난해 사실은 교통수단에서 여기까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이제 뒷부분이 빠진 채로 많이 유통됐기 때문에 예, 그게- 편집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시고요. 사실은 뭐 조작은 아니다라고 주장이시고요. 예, 자, 예, 팩트는 그거는 뭐 저도 영상을 다 봤기 말씀 때문에 봤기 거기고요. 저희가 이 얘기만 사실 해법도 건설적인 얘기도 해야 돼서 중간에 건설적인 얘기도 좀 오가긴 했습니다. 일단 시청자 의견을 잠깐 유튜브에서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소개를 하고 다음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옳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포크팍님께서는 존중받고 싶은 만큼 서로 존중해야 한다. 왜 본인들은 존중받아야 하고 시민들은 불편해야 되는 건지요? 라고 얘기했고요. 메이비님께서는 시위가 권리이고 의도가 있다 하더라도 누군가의 시민한테 피해를 입히면 안 되는 겁니다라는 주장을 줬습니다. 전장현의 박 대표님이 옳다라는 주장도 소개를 드리면 조소담님께서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예산 분배하라는 현실적인 요구에 왜 떼쓰는 거라고 비난하냐라는 의견을 주셨고 동그라미 2개님께서 일부러 고의로 지하철을 멈추게 하지 않으면 비장애인이 장애인의 이동권 문제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있나라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뭐 여러 의견이 있는데 공평하게 양쪽 두 분에 해당되는 의견을 주셨고요. 저희가 지금까지는 뭐 시위 방식의 문제 또 혐오 논란까지 짚어봤습니다. 그러면 해법, 앞서도 예산 문제가 많이 됐는데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의견 접근할 수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이 해법 문제에 있어서 무엇이 쟁점인지를 강지영 아나운서가 일단 정리를 했습니다. 네, 흔히 장애인 콜택시로 불리는 특별교통수단, 휠체어를 실어야 하는 장애인들에게는 꼭 필요한 택시입니다. 물론 이미 존재하지만 각 자치단체별로 지원이 돼서 해당 도시를 벗어날 수 없고요. 그래서 서울에서 분당, 일산을 오갈 때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장현은 제도 개선과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이동권 예산. 이동권 예산이요? 이동권을 보장하는 데 있어서 중앙정부, 특히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보장하지 않아요. 다 지방자치단체에 뜨는 겨울이죠. 그리고 겨우 떡고물 같은 조그만 예산을 주면서 그것도 생색내요.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 조율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저한테 우선순위를 배분하면은 기존의 정치권보다는 좀 더 배분할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여러 국정 과제나 아니면 정책 중에서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을 조정하는 게 국회인 겁니다. 근데 대한민국의 장애인의 이동권 못지않게 중요한 다른 우선순위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조율의 단계에 들어가야 되는 건데
네, 이 문제는 이어지는 토론에서 짚어보도록 하고요. 또 하나의 쟁점이 있습니다. 바로 장애인 탈시설 문제입니다. 2006년 제정된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에 따르면 모든 장애인이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선택권을 가지고 특정한 거주 형태에서 살도록 강요받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 장현은 현재 장애인 거주시설의 열악한 환경과 일부 인권 침해를 들어서 장애인이 해당 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정부가 탈시설 로드맵을 만들었지만 올해 예산 21억 원은 턱도 없다는 거죠. 하지만 이 대표의 입장은 다릅니다. 중증 장애인들은 오히려 탈시설을 반대한다며 탈시설 반대단체와 간담회를 갖기도 했습니다. 장애인 이동권과 탈시설 문제, 이번엔 어떻게 해법을 마련할지를 중심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예, 이제 구체적으로 실질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앞서 박경숙 대표님이 저한테 킵하신 게 있습니다. 네네. 그게 여기에 해당되는 문제인데요. 네. 특별 교통 이동 수단, 예. 이제 장애인 콜택시, 이른바 장콜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준석 대표가 앞서 얘기했던 거는 현재 기준은 이동할 수 있는 교통약자 150명당 한 대를 배정하기로 되는데 일단 국민의힘에서 100대 1로 줄이는 약속을 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입장부터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평을 하면요. 예, 암을 앓고 있는 환자가 있는데 소독약 가지고 이렇게 처방을 하신 거예요. 그건 저희가 내용을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시니까 그런 거고요. 이거 아니, 여기- 150대 100은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렇죠. 민간 대형 택시 도입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다음에는 저는 못 봤기 때문에 그거는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는 이 특별교통수단이 지역 간 이동이 안 돼요. 알고 있습니다. 가장. 그러면 뭘 해야 되나요? 지역 간 이동하게끔 해야 되는 거죠. 누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보조금법의 시행령 제4조를 그것을 주지 말라는 조항이 있거든요. 그게 별표 위에. 그것을 주라는 조항으로 별표 1로 옮겨서 그것을 서울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입니다. 운영비에 50을 주고 지역 같은 경우에는 70을 줘라는 게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야기한 건데요. 그것을 작년에 어떻게 통과시켰는가 하니 할 수 있다로 통과시켰어요. 그거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같이 협의해서 통과시킨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지하철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특별교통 이동권의 전반적인 문제입니다. 자, 이 부분이 해결이 돼야 돼요. 그거 해결 없이는요, 150대 100명 줄이고 이런 건 별로 의미가 없는데 저는 150대 1이 그리고 100대 1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된 버스 택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휠체어와 비휠체어 장애인을 구분하게 타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특별교통수단 쭉 알고 있습니다. 타면요 예. 5천만 더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구체적인 내용을 저희는 전달을 했고 이 저희가 본 요 내용을 한번 따지면요 그냥 소독약 바른 건데 가장 핵심적인 건 이번에 기획재정부의 이 시행령 고쳐 보조금법이거든요. 이거는 정부가 하시고 저번에 집권하시면 기획재정부 혼내주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걸 고쳐주셔야죠. 자, 지금 여기서 이제 결국은 저는 우리가 정책적으로 항상 정책을 다룰 때는 달성하고 싶은 목표가 뭔지가 명확하게 공유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지금 박 대표님은 조항들을 얘기하시잖아요. 법조항을. 여기를 고치면 여기 될 것이고 하잖아요. 그건 저희도 파악을 하는데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아까 지하철도 그랬지만은 특별교통수단. 특별교통 장콜도 그렇지만은 지금 보면 뭐냐면은 어떤 상태를 만들고 싶으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광역 경계관을 넘나들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 상태가 우선 목표로 합의되면은 그다음에 그걸 추진하기 위한 것들을 당과 그리고 단체가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거고. 누구랑 합의하는 제가 왜 아까 얘기했냐면 이거는 아까 저희가 하나 놓친 것만 얘기 드리면은 지하철만 하더라도요 엘리베이터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실 보면은. 또 지하철로 가시죠. 아니 왜 이런 얘기하면 정책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 정책을 발표할 때는 이렇게 봐요. 4호선을 타고 9시 출퇴근 때 제일 러시아워 때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출퇴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를 총망라해서 저희가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사실 나머지 다 돼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4호선 같은 경우에는 결정적으로 엘리베이터가 있고 그리고 휠체어 탑승할 수 있는 다 모든 게 돼 있어도 9시엔 탈 수가 없어요. 8시 반, 9시엔 탈 수가 없어요. 그 구간에서 어떻게 탑니까? 사람을 밀치고 탈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실제로
다 법이 통과되어도 현실에서 장애인에게 도움이 잘 안 되죠. 그 시간대에는. 너무 어려워요. 저 무슨 말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잠시만요. 아니, 이거는 아니, 해법에 진짜- 관련된 문제니까 제가 아니, 좀 더 아니, 껴들도록 너무-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시간도 없는데요. 지금 예, 급하신 시간이 건 없는데 알겠지만 이렇게 예. 봐야죠. 아니 급한 게 아니라 지금 제가 묻는 거는요. 그러면 지금 기획재정부의 보조금법을 이걸 고쳐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물은 거고요. 이거는 1년 내내 물었던 거예요. 당연히 계속 묻고 계시죠. 왜냐하면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요거만 풀어내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정치권에 요구하시게 된 아닙니다. 거고. 저기 대표님 다양한 게 굉장히 많은데요. 그리고 이동권을 완전하게 보장하려면 그것이 첫 단추예요. 첫 단추에 대한 대답을 하는데 뭐 이렇게 첫 이야기해버리면 단추인지 세 번째 단추인지는 누가 정했습니까? 자, 지금 해법에 대한 그래요? 문제니까 제가 조금 아니, 예를 들어- 껴들어서 예, 약간 예, 한 아니, 발씩 아니. 나아갈 수 있도록 해보도록 예를 들어 박 하겠습니다. 대표님 방금 전에 우리가 예를 들어 광역교통에 대해서 얘기한 것들은 본다 하더라도요. 자, 방금 말씀하신 거는 서울에서 예를 들어 경계선을 넘어가야 다른 곳에 갔을 때나 이런 것들의 문제도 있고 여러 장콜에 대한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그런 것들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첫째 수단으로 말 좀 끊었는데 죄송합니다. 예. 이 시간이 너무 없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이거는 이렇게 이야기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좀 그래도 오늘 토론이니까 좀 준비를 하시고 우리가 인수위에 했던 것들에 대한 좀 검토에 좀 이야기를 하실 줄 알고 기대했어요. 이렇게 추상적인 이야기들의 전반을 이야기해 보시면요. 좀 이제 해법에 대한 구체성들을 가질 수가 없어요. 21년을 이렇게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또다시 반복하는 겁니다. 아니죠. 예. 그거는 21년 동안 전장현이 주장해온 것들에 대한 전장현이 것들. 주장했다고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 장애인 단체들이 주장했던 것들 중에서 일부 단체는 동의 안 한 것도 있을 겁니다. 뭔데요? 뭐가요? 아니 지금 이동권과 관련해서 일부 단체가 특별교통수단에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대한 계속 얘기했잖아요. 안 하겠다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러면 우선순위의 배분에 있어가지고 자 아니 잠깐만 당근- 아니, 대표님 우리- 안 하겠다고 한 적이 없죠. 하겠다고 안 한 하겠다는 적도 거 없어요. 그럼, 없어요. 자,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 항상 가면은 예산이나 아니면 법령의 조정을 가는 건데 자, 그러면 광역간 교통이라고 하더라도요. 어떤 사람은 특별교통수단을 광역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먼저 관심 가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광역버스나 철도에 있어가지고 장애인 접근성을 높이는 것에 예산을 최우선으로 투입하자 할 수 있어요. 물론 다 하겠죠, 어느 순간에는. 그러니까 이걸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가 정치인 것이지 할 거냐 말 거냐 이렇게 하면은 아무도 답 아니, 못해요. 정치- 지금 지금은요. 말씀은 잠시만요. 제가 지금 말씀하니까 전장현이 요구한 중에는 광역이동지원센터 등 이른바 장애인 콜센터를 장애인 콜택시를 좀 더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들어가 있는데 이준석 대표님 말씀은 저희 다른 공약에 단체에서 다른 얘기들도 있기 때문에 자, 그 우선순위를 첫 따져야 번째 된다는 보세요. 말씀이신 거예요? 저희는 그래서 저희는 공약에 낸 게 뭐냐면 시외나 광역교통수단에 대해 가지고 저상버스 도입하고 그리고 리프트버스 도입하는 게 저희도 우선이라 봤던 것이고 지금 그러면 저랑 이종성 의원이 따로 연구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철도가 박 대표님도 그때 몇 번 그 시위하셨던데 철도가 우리는 저상업에서 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고상업을 의무화하는 것들이라든지 이런 걸 법제화하는 게 저희가 우선순위라 놓고 보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주안점을 두는 게 다를 수는 있는데요. 이걸 해야 되는데 왜 이게 넘버 원인데 왜 이걸 안 하냐 이렇게 하시면은 이견이 안 좁혀지죠. 저는요 네. 이견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이견을 좁히는 것은 좀 지난한 과정이 필요하겠죠. 지금 저희가 전장현이 주장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일부 단체는 안 한다면 특별교통수단의 이 문제점은 심각한 문제점이에요. 지금 현장에 보면요, 저희가 삭발하고 있잖아요. 저기 포천에서 오는데요, 이틀을 걸려서 와요. 이틀을. 왜냐하면 특별교통수단을 이틀 전에 예약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서울 오세훈 시장님께도 요구해 놓은 거 있는데 수도권을 같이 이용하자라는 제안입니다. 그러면 시외버스 같은 경우는요. 지금 뭐 이거 하나 만드는데 5년 걸린대요. 그리고부터 도입 시작하면 10년이 걸려요. 그런 정책들은요. 앞으로 10년 후에나 실현될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당장이라도 뭐 내일 모레가 아니라 지금 기획재정부의 보조금법 시행령 4조 별표 1을 고쳐서라도 특별교통수단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키자는 이런 소박한 요구예요. 그 소박한 요구조차도 전체를 보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렇게 하고 언제 하십니까? 20년을 그런 방식으로 기다려왔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좀 들어주십시오. 아니, 그래서 저는 저희가 봤을 때는 특별교통수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서울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조금씩 활성화가 되어가고 있는 단계죠. 지금 지역은 비참합니다. 알고 있어요. 그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알고 거에 있는데 대해서 무슨 대안이 있는데요?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도 점진적으로 확대된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저희에게 오히려 많은 분들이 얘기해 준 거는요. 저희도 저에게 정책 조언하시는 분들 있을 거 아닙니까? 도시간 교통수단이 전무하잖아요. 그건 맞죠? 맞죠? 예. 그러면 그래서 아까 지금 이거잖아요. 자, 특별교통수단에 대해 가지고는 결국엔 지원을 늘리면 되는 문제 정도지만은 도시간 교통수단이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순간이에요. 방법이 바로 특별교통수단을 지역 간 수도권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도시간 있잖아요. 이 대표님, 문제는 지금 여기서 예. 경상북도 안동 가실 때, 그건 이제 기사 들렸으니까 할 텐데 경상북도 예천 가실 때 어떻게 가실래요? 할 수 없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저희 주안점이에요. 잠시만요. 아니에요. 그거 저희가- 다 해결해 드릴게요. 그 정도는요. 왜냐하면 예천 어떻게 가실 건데 지금? 그거 가르쳐 드릴까요? 네. 시간이 시간이 지금 1분 30초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런 토론을 하면 마지막에 자, 정리하는 말도 듣고 하는데 네네. 네. 그래서 아니, 박경수 대표님 너무 귀한 시간으로 생각하시고 지금 여러 많이 말씀을 대표님, 하셨고 제가 이준석 약속드릴 대표도 또 거는 말씀하실 게 많아서 저희는 10번이나 더 만날 수 있거든요. 근데 한 아니, 번씩 만날 10번보다 때마다 하나씩이라도 해결하고 가야 되는데 저희는 저희 당의 철학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예산이나 개수 조정의 문제는 나중에 저희 방송 꺼지고 따로 얘기해도 돼요. 예? 예, 그거는 지금 잠시 말씀 저희가 약 1분 뒤에 이 정규 토론 정규 편성은 끝이 나고요. 바로 1층으로 엘리베이터도 제가 좀 빠른 걸로 준비하겠습니다. 내려가서 계속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뭐 또 이런 자리를 만들어도 뭐 괜찮으시겠죠? 저는 뭐 충분히 무제한 언제든지. 토론을 먼저 언제든지 제안하셨으니까 박 대표님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예. 저희가 밤샘 토론이라도 그러면 또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밤샘 뭐 폐지되지 않았어요? 예, 이 싸우는 뭐 이게 뭐 배틀이라기보다는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이런 모습으로 사실 많은 부분들에서는 뭐 접점도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이어져 그거 한마디 뭐 짧게 한마디 하시겠습니까? 네, 잠시 뒤에 이어집니다. 예. 좀 구체적인 이야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21년을 기다렸다는 그는요. 이 무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진지하게. 예, 썰전 라이브 특집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토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박경석 전장현 상임공동대표, 박경석 상임공동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토론을 봤습니다. 계속해서 유튜브에서 JTBC 뉴스 계정에서 별도로 저희가 또 토론이 이어지고요. 두 분의 의견 정말 열띤 토론이었는데 조금이라도 서로를 이해할 수 있고 시청자분들도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썬전 라이브 특집 토론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